3번 여기는 우리가 법률 중에서 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물권의 변동과 담보물권이라고 있어. 담보. 이게 보통 은행에 설정하는 담보물을 얘기하는 거야. 자, 물권이 뭔지, 담보물권이 뭔지 이런 것들, 물권의 변동이 뭔지 이거 민법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자, 자원이야. 그러면 물건은 당연히 자원이잖아. 그지? 그다음에 타인의 행위도 자원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봐볼까?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말 나왔어. 권리의 대상이야.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물건에 대한 물건은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물권.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에 한정되는 거지.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빨리 빚 갚어, 돈 갚어. 이건 채권이야. 알았니? 물권, 채권 이거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물권이고 타인의 행위를 요구해다. 빚을 갚아라, 뭐를 해라, 양도해라 뭐 이런 건 채권이야.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권리의 소멸, 권리의 이전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하고요. 자, 민법에서의 권리의 발생, 소유권, 소유권 소멸, 뭐 소유권의 이전 뭐 이런 거야.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하고 권리자하고 채무자하고 의무자하고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고 물건인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당연히 소유권자인 양도인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다. 눈에 띄는 건 계약이란 말이야. 이게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혹은 양도인과 양수인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채권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자 그러면 채권은 변동될 때 계약만 있으면 된대.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의 방법도 갖춰야 한다. 공시가 뭐야? 남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럼 등기를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 그러면 그게 공시의 방법이야. 다른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아 소유권이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넘어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공시라는 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시 방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공시를 말한다.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된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돼.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건의 변동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게 공시야.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달리 채권은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주장하는 거지.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예를 들어 이 물건의 소유권, 이 집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라고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민법상의 권리 변동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말이고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법률에 의한 거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래 그러면 봐봐라. 매수인이 법원에다가 돈을 냈단 말이야.
대금을 냈다고. 그러면 매도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권리 주체, 물건의 주체. 매도인하고 상관없이 경매할 때는 법원이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한테 권리를 넘겨주는 거야.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어. 그러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상속인이지, 그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한다. 지금 두 가지 나왔어. 자, 법원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매수인이. 두 번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적 상속인이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이에 바로 민법상의 권리변동,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의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다 알리고 싶어. 그러면 그때 등기하면 되는 거야.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의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등기하면 공시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다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담보물건이 있어요.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즉 이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용의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과는 달리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담보를 설정한다는 건 이건 소유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알았니? 소유가 아니고 내가 빌려준 걸 채권액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목적이 다르지, 그지? 담보물건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담보물을 제공하세요. 그러면 담보물을 제공하면 거기에 권리가 은행한테 가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을 못 갚으면 뭐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다가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를 가진 물건을 법원의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으로 대리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수인은 대금만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겠지.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돈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야. 즉 은행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담보물건으로 제공됐어. 그러면 은행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잖아. 이때 경매 대금을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많이 빌려줬으면 많이, 대금 중에 많이. 예를 들어 50%를 빌려줬다. 그러면 50 경매의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대금을 냈을 때 그 대금의 50%를 가져가는 거야. 비율대로. 알았니?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채권자 있잖아. 채권자에게 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채권액을 비례해서 채권자가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 여기서는 전액 변제거든. 이거는 우선 변제권은 특정한 경우야. 담보물건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의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건의 성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나온 담보물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선 변제권의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변제권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인데, 자 생각해봐. A라는 은행이 담보물건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안 갚어. 그런데 이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대금을 매수자가 냈기 때문에 받았단 말이야. 이때 다른 채권자들이 야 대금 받았으면 우리도 줘야지.
이때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야. 은행이 다 가져도 된다고. 이를 위해서는 물건의 성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담보물건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담보물건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을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는 구별돼 가지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인 성질과 구별된대. 담보물건은. 왜냐하면 이건 대금을 즉 원금을 다시 받으려는 채무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성질이. 이러한 특성은 담보물건의 목적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 채권 회수라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담보물건이다.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지배잖아, 지배. 이거는 내 거야 하는 지배 권리잖아, 그지? 근데 담보물건은 지배 권리가 아니고요. 난 돈만 받으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특별하단 말이야. 채권, 여기서 말한 금전 채권 회수라는 것만 성립하는 거야. 그게 담보물건이에요. 소유권과는 다르다. 자, 첫째. 자, 이제 병렬식으로 나온다. 첫째. 담보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돼.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된다. 물권 변동. 그러니까 담보물건을 설정했는데 다 갚았어. 그러면 설정이 없어지는 거지. 담보권 설정에 담보권 뭐 해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둘째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건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은행에 빌렸는데 3천만 원을 갚았어. 그러니까 나 지금 3천만 원 갚았으니까 2천만 원으로 줄여달라. 이건 성립하지 않죠. 전액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5천만 원을 빌린 설정이 유지되는 거야. 셋째, 담보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이므로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냥 그 이익이 담보물건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담보물이 주택이야. 불타 없어졌어.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 청구권을 취득하면 자, 집이 다 불탔단 말이야. 돌려받을 게 없잖아. 근데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단 말이야.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담보물권자는 원래의 담보물 대신 여기서는 주택이겠지.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 사람한테 집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화재보험금을 받았대. 그럼 너 화재보험금 그걸로 다 나한테 갚아야 된다. 담보물건이 없으니까 대체된다라는 얘기. 대신에라는 얘기가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 1번부터 볼까? 물건은 공시돼야 하고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건은 공시의 방법은 동일하다. 자, 물건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볼까? 차도 뭐 차량 등록부가 있긴 하지만 등기가 아니잖아, 그지? 이거는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공시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2번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상 물건의 대상인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된다.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된대. 물건이 아니고 이건 담보물건이잖아. 지금 설명한 게, 그지? 이거는 맨 마지막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화재보험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물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담보물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지. 이해됐어? 이것도 틀렸고. 3번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공시의 방법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모두에게 알리고 싶으면 그 다음에 등기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상속인처럼. 소유권 이전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 경매 대금에 대해서 완납하면 소유권은 취득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정답이네. 그지? 4번. 권리의 발생이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권리의 소멸은 법률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은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대. 자, 이거는 지금 틀렸죠. 4번 같은 경우. 왜냐하면 계약이 일어났다. 그러면 계약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도 계약으로 근거해서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지? 이해됐어? 권리의 계약. 그러면 권리의 발생이 계약이라면 권리의 소멸은 이게 틀렸잖아. 달리가 아니라 똑같다고. 권리의 발생과 권리의 소멸은 계약과 법률이야?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야 되겠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둘 다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상속받은 몫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후에 자신의 상속분을 등기로 공시할 수도 있지요. 이거 분명히 나왔던 거 알았니? 등기 없이 상속하고 만약에 공시하고 싶으면 등기하면 된다. 정답은 3번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2번으로 가볼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라는 게 물권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물권 변동이지, 그지? 물권 변동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기억의 이유야.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 물권 변동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공시의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알린다고 얘기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났는데 공시의 방법도 같이 한다. 물권 변동의 당사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의 방법 빼는 거지. 그지? 물권 변동은 맞는데 공시의 방법을 추가시키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 공시하는 건 당사자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그지? 이거 틀렸잖아. 2번. 물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봐요. 아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지. 공시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알겠지? 위에 나온 지문 내용 그대로야. 알겠어?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 그런 권리잖아. 그럼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지.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야지. 그래서 공시의 방법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3번. 법률로 규정된 공시의 방법을 갖추면 계약이 없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건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자원과 타인에 대한 행위 있잖아. 즉 물권하고 채권 얘기한 거야. 물권하고 채권인데 여기서 물권은 자원에 해당되고요. 채권도 자원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지? 근데 채권에 관해서는 공시의 방법을 피해. 공시의 방법을 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 지금 기억이 그거잖아. 공시의 방법까지 추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채권의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안 맞죠. 5번.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은 금전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위한 물건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물권 변동에 공시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채권 회수를 하는 물권, 이게 이제 담보 물건이거든. 이게 담보 물건이고 물건의 사용 목적으로 한다?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건이고요. 즉 그 중에서 소유권에 해당되는 거지.
소유권. 소유권이 담보물권보다 가치가 크대. 에이, 가치가 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 그러면 공시할 이유가 없죠. 이해됐어?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 공시의 방법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공시를 한다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봐. 담보물권은 A라는 은행이 B라는 사람한테 설정한 거야. 이거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여기서 A는 똑같은 사람이 A은행이 아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했어. 소유권 이전한 거 물권 변동하고 담보물권 설정한 것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공시의 방법은 알리기 위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B가 A한테 은행에서 뭔가를 빌렸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B가 A한테 A은행에서 빌렸으니까 B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담보물권을 설정했다. 이걸 알려야지 C가 이 소유권을 안 사지요. 사더라도 담보 설정만큼 빼고 돈을 줘야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 어느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단 말이야. 자, 3번으로 가볼까?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야 그대로. 1번 담보물권은 내 목적은 소유권의 목적하고 다르지 그지? 소유권은 지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담보물권은 채권의 그러니까 채무의 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2번 물권자야. 담보물권의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나 이만큼 많이 빌려줬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우선 변제권인 경우에는 너네들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았죠? 3번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았어. 그러면 당연히 담보물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갚는 게 계약 조건이야. 갚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담보물권은 소멸되는 거죠.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공시까지 필요 없어. 그냥 나 갚았습니다. 그러고 찍 지워버리면 돼. 등기부등본에서. 그 다음에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벌써 틀렸네. 담보물권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거. 변제가 목적이죠.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 목적이 아니고요. 채무 원금을 받으려는 그 권리라고 봐야죠. 사용권이 아니니까. 담보물권은 사용권이 아니야라니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4번이 틀렸다는 거야. 5번 채무자가 급전 채무의 일부를 갚았어. 그렇다고 해서 담보물권 전부를 소멸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도 되죠. 그냥 원래 설정대로 계속 가도 된다 그랬죠. 이거 맞았죠. 자, 4번으로 볼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또 틀린 거 찾으래. 자, 유치권은 우리가 가끔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거 나오지?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다. 자, 담보물권은 뭐라고? 빌려준 거 갚는 게 담보물권이라 했잖아.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만약에 이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했어. 건축업자가 누구한테 이 건축주라고 하지 그 건물주라고 할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뭐 해야 돼? 건물을 다 줬으면 여기다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용을 지불 안 해.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건축에 대해서 즉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잡은 거야. 그러면 얘도 건물주가 있잖아. 건축업자한테 비용을 다 지불하면 담보물권은 소멸되는 거지, 그지? 유치권 발생하는데 전형적인 사안은 건물 공사를 완성했어. 근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대.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까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하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 사용 있어? 사용은 없어?
만약에 여기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 사용해서 이익이 생겼어. 왜냐하면 유치권에서 그 상가를 하나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입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월세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담보물권 공사 대금에서 빼야지. 당연히.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돼 있대. 법률로 규정돼 있대. 우선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한다. 점유의 시작이 유치권 행사의 시작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놓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 계약을 근거로 성립하는 물권과는 다르지요. 계약 없이 못 받았으니까 여기 지금 유치권자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건물에. 그러나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 소멸하는 등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뭐랬어? 이 공사대금 다 주면 끝난다 그랬잖아. 다만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거 봐. 월세 저기 상가 분양하면 안 되지.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유치권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 여기 벌써 돈 다 냈는데 나 입주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입주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위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권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주려고 있잖아. 명의를 싹 바꿔. 그래도 계속 새로 양수한 사람한테도 계속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대금만 받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적절하게 하는 거 찾아볼까? 1번.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의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어느 부분이야? 마지막. 건물 양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았지, 그지? 2번. 건물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았어. 이에 상응하는 건물 절반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아니죠. 담보물권은 일부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정이 계속 유지되는 거지. 완납할 때까지는 계속 공사대금의 절반을 받았지만 전체를 점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후 건물에 화재가 돼서 소멸했어. 근데 화재보험금이 나오는데 그럼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고 그러네.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맞지요. 왜? 왜 맞아? 왜 맞냐고? 이거 지금 물권이잖아, 물권. 권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얘는 유치권은 담보물권과는 다르다 그랬잖아. 담보물권과는 다르다. 담보물권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 유치권만은 화재보험금 같은 이런 걸로는 대체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물권에 대한 지배이기 때문에. 알았지?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화재보험금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담보물권, 정식 담보물권이고 화재보험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 없는 건 유치권 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담보물권처럼 담보물에 대체하는 이익을 대신해서 받을 수는 없다. 정답 이것도 맞았어. 4번. 건물의 유치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그지? 위에서 보기에서. 이건 점유야, 점유.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았니? 다음에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그만뒀어.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고 유치권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빼면 안 되겠지. 받을 때까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절반을 받더라도 유치권 원래 건물에 상응하는 유치권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5번. 문맥상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주세요.
자, A부터 불러줄래 선생님한테? A. 나 타인의 행위를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B. 방법을 뜻한다. 뜻한다. 방법을 뜻한다. C는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매도가 뭐야? 법원 경매로 팔린 거지. 그 다음에 없어진다, 사라진다. 가치 힘으로 물건이 사라져버렸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적다 보니까 정답은 2번 정답이네. 의도한다는 건 뜻하다라는 뜻이야, 뜻하다. 알았니? 그럼 여기 뜻한다가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뜻하다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야. 위에서. 알았어? 의미를 가진다. 근데 여기 지금 저기 의도한다라는 건 목적을 가진다는 뜻이잖아. 그지? 계획한다, 목적한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의미한다하고 계획한다는 다른 뜻이야. 그러니까 나누는 건 분류하는 거고, 이루는 건 성립하는 거고, 파는 거는 매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린 건 소멸한 거지.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알았지?